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투데이 신문기사 토론 때 이슈가 되었던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내용을 확장시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1사학번 성현우라고 합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학번의 차하늘입니다. 네. 네, 저는 초중고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일단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이미 서울이나 다양한 시도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무상급식을. 심지어 제 전라남도에서는 92%가 무상급식을 이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중고 전체에서 92%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누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받고 또 누구는 부모의 소득이랑 재산 조사를 거쳐서 무상급식을 받고 누구는 소득과 재산이 많아서 돈을 내고 못 씁니다. 이거는 다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무상급식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찬성 측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로 이제 소득 수준에 따른 어떤 역차별 때문에 초중고 무상급식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이제 전라도의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반대측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1사학번 유인종이라고 합니다. 모든 아이가 무상급식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에 저는 근본적으로 일단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역차별 문제를 논하면서 모든 아이들이 급식을 무료로 먹어야 한다면은 급식을 말고도 사실 학생들이라면은 사용하는 소비하는 대상이 많을 텐데 그 급식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 다른 소비 대상을 또다시 경제 수준에 맞게 소비를 해야 된다면은 그거는 조금 평등과 다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식 말고도 급식비를 낼 수 있는 집이 그렇게 급식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집은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까지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아이들에게 가는 지원금을 좀 급식비 내기 힘든 학생들한테 물론 도와주고 급식비 이외에도 더 다른 지원을 함으로써 평등한 출발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종학우께서 급식비 이외에 다른 곳에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에서 지금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 급식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곳에 지원한다는 게 맞는 말이긴 한데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대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대구가 전국 시도에서 가장 무상급식이 적게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자꾸 돈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로 계속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대구에서는 803 다리를 지금 200억 넘게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개발을 하지 않아도 대구에 있는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급식비 외에 다른 곳에 지원을 한다면 굳이 할 필요 없는 사업은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 그 돈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의회의 어떤 예산 쪽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그것을 이제 무상급식 쪽으로 끌어와서 라도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반대측에 이제 제가 입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이제 토론 전에 이제 제가 제 친동생의 같은 반 동급생들을 상대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좋지. 가정이 힘든 애들도 다른 애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고 적게나마 돈 부담도 줄어든게 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제 친동생 이외에도 다른 이제 같은 반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조 단위가 넘어가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범위를 확대하다 보면 지금 기존의 대한민국에서는 초중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등학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끌어오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그 예산을 끌어오지 못한다면 같은 금액을 초중 고등학교에 나눠서 분배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급식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학생들이 이제 급식을 많이 남기는 음식물 쓰레기 증가량과 또 이어지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또 증가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무상급식의 예산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시교육청 그리고 시의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재정적 어떤 자립이 약한 지역구 혹은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무상급식을 시행했을 때 오히려 지출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급작스럽게 넓히는 것보다도 재정적으로 어떤 확립과 어떤 자립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무상급식의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찬성 측 반론을 맡게 된 18학번 이태욱입니다. 네. 우선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첨언할 거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추가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초중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일단 청소년기에 모든 학생들을 통칭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기라 하면 일단 청소년들이 자라가는 과정이면서 또 청소년들이 이제 사회적 생활을 앞두고 이제 학교에서 교육의 환경을 접하고 있는 환경을 모두 말한다고 하는데 우선 초중고의 이 급식이라 하면 사람의 기본적인 소양 의식주 중에서 식에 해당하는데 먹는 것은 고로 이제 청소년에게 가장 와닿고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의 고등학교 생활을 떠올려 봤을 때도 급식비의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에 관련한 기사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경산시의 모 초등학교는 이제 학부모의 시위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무상급식을 성공리에 이루어냈는데요. 이런 걸 봐오면서 반면에 국가 예산이 이런 정말 쓰여야 될 곳이 아닌 데로 흘러 들어가는 것도 많은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예산이 부족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예산이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실제 무상급식이 토픽이 떴을 때 기사에서 또 예산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예산의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팔공산 다리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낙동강 교통이라던가 이런 부차적인 사업에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보다 지금 당장에 해야 될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로 따져봤을 때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반론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지내면서 주변에서 급식비 부담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많이 보셨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인 그 청소년기에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무상급식을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똑같이 식사를 제공하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시나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무상급식을 진행할 때 그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육청이 50%를 대고 시와 자치구가 30%와 20%를 부담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중앙정부 예산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역구의 어느 정도의 경제력, 예산이 바탕이 돼야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그 흔히 말하는 그 강남에 사시는 여유로운 분들이 청소년기에 자기의 자제들을 키우시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기에 먹는 것, 성장과 발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어떤 학습 능력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저는 무상급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냥 똑같은 음식을 먹이기보다는 저는 제 아이 같은 경우는 내가 급식비를 내더라도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급식의 질을 위해서. 예, 급식의 질을 위해서. 아무래도 예산 확대, 그러니까 예산 확대 없이 급식의 혜택, 급식 혜택의 무상급식의 혜택의 범위만 넓힌다면 급식의 질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확대하자니 그러면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 그러니까 교육 혹은 복지 중에서도 이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편성이 많아지면서 다른 곳에 진짜 쓰여야 할 곳,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시 예산에 투입된 공사가 불필요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어떤 복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노인 요양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시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해야 될 예산들을 끌어와서 무상급식에만 투자를 한다면 길게 보았을 때는 어떤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투입된 예산의 규모도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인데, 결국에는 그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복지 정책들이 하나는 이제 그 시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토론에 대해서 찬반에 프레임을 잡은 게 있는데, 제 머릿속의 프레임은 뭐냐 하면은 이 무상급식이라는 거 그 자체에서의 찬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토론에 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같은 밥을 먹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기 위해서는 평등한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평등한 출발점이 무상급식인가요? 저는 그런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등한 교육의 시작에서의 무상급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처음 생각해본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드리자면, 평등한 교육과 무상급식, 저는 무상급식에 평등한 교육을 연계시켜서 찬성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무상급식의 의의와 그 자체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건데,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적으로 이 급식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먹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일단 초중고 이 시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들 겪어봐서 아시겠지만은 대입을 위해서 달려오는 시기이고, 한국의 문화상으로 학생들은 정말 급식 시간만 되면은 완전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가는 모습들을 흔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뭔가 이 의미가 남다르다는 뜻이죠. 근데 이 급식을 다른 학생 네, 이 소중한 급식을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먹는 학생들이 이제 존재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급식을 먹긴 하나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을 주는 학생들도 분명히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게 된다면은 학생들은 보다 더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이고, 보다 더 편안하게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런 이제 좋은 의미적인 부분에서 저는 무상급식 좋을 거라 생각을 한 거고, 또 예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부분에 일단 저도 반박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그 급식비가 내기 어려워서 급식을 못 먹거나 아니면은 조금 눈치를 보는 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그 학생들에게까지 급식비를 지원해 주지 말자,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 하지만 그거를 내지 않아도 충분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생에게 그것을 지원을 해야 할까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평등한 교육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오로지 교육에 전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평등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이 모두 급식비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교육적인 환경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평등하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평등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필요가 없는, 당연히 받아야 될 학생 말고 받지 않아야 될 학생까지 받으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받아야 될 학생에게 가는 차라리 그 다른 돈을 급식 말고도 조금 가능성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다르게 지원을 할 수 있다면은, 예를 들면 학업적으로 더 도움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복지적으로 더 혜택을 준다던가 하면은 최대한 외부적인 상황에 평등하게 해서 오롯이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떨까, 저의 생각입니다. 모두에게 같은 밥을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아이들에게 밥 플러스 더 많은 교육의 혜택을 주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일단 무상급식은 거기에 출발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실례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에 부자, 즉 상위층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중산층이라 해도 이 초중고 시절 전체적인 기간에 급식비를 감당하는 것을 많이 부담을 느낀다고 학부모들이 말씀을 하고 있으시고, 뿐만 아니라 뭐 교육비, 교재비 이런 것 수많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단순히 이 집안의 이 소득에서 급식비 당장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이지만은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땐 크게 문제가 되고, 또 학생들도 그렇게 또 생각을 해서 일부러 뭐 급식을 예를 들면은 하루에 2끼를 먹는다고 치면 1끼만 먹는다던가 이런 학생들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만약에 이렇게 무상급식을 아예 다 지원을 해준다면은 빈민층이나 중산층이나 상위층 관계없이 모두 평등한 상황에서 같은 급식을 먹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차적인 복지를 늘려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미 무상급식을 필두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그 유치원생부터 이제 초등학생까지 아직은 점차 늘려질 계획인데 초등학교 5학년까지라고 저는 기사로 접했는데 매달 10만 원씩 이제 용돈으로 국가에서 지급을 해준다고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여야가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이처럼 무상급식을 필두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저는 추가적인 복지는 이미 국가에서 다 생각을 하고 진행을 중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상위층이라고 다른 급식을 먹나요? 같은 급식 먹지 않나요? 네, 뭐 같은 급식을 먹죠. 근데 그거에 돈을 지원을 하는 거,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재비가 많이 나간다 하셨는데, 그럼 잘 살고 있는, 그거에 무리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교식비 지원 안 해주고, 그 돈을 조금 힘든 가정에겐 교재비를 지원을 해주면은, 그게 더 윈윈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우선,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 상위층과 하위층을 나누는 정확한 기준점을 찾는 것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무상급식을 하고 상위층은 그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쨌든 100%를 상위층을 물론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지만 100%에게 지원을 해준다?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만 줄여서 다른 데 쓰더라도 충분히 무상급식의 의의를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럽이나 선진국을 봤을 때 거기는 대부분 무상급식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위층이건 하위층이건 모두 똑같은 급식을 먹고 똑같이 지원을 받고 심지어는 병원조차 무료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들이라도. 근데 그만큼 부자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지 맞습니까? 여튼 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보다 이제 빈민층에게 더 기여를 하고 이런 문화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선진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현재 그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 같은 경우는 공립 쪽만 무상급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립은 그 선택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그렇다고 선택적이라고 저희가 사립을 가기 싫다고 안 가진 않지 않습니까? 한국의 사립의 개념과 그 유럽과 미국의 사립의 개념이 저는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예산 문제가 맹 나오는 거 아닌가요? 공립이랑 사립이랑의 차이인데. 자, 일단 우리가 오늘 토론하고 있는 주제는 한국의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 사례는 어떤 참고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가져와서 여기다 대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좀 과열되는 영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두 분 다 진정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아까 예산적인 문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복지적인 뿐만 아니라 뭐 시적으로 해서 필요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봤던 2018년 10월 30일 날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행하는 건 좋다, 무상급식 시행하는 건 좋다. 하지만 뭐 재정적으로 자립력이 강한 서울시나 아니면 부산시 같은 큰 광역시나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을 진행하는 것이 국가 재정적 지원을 도움받아서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시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서는 그 무상급식에 대한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이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큰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좀 곤란하다. 일단 뭐 국가적으로 저는 무상급식을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이 약간 출산 장려 정책의 약간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출산 장려를 하면서 뭐 아이 낳으라고 하면서 아이 낳을 때만 혜택 주고 그 다음에 뭐 키울 때 그 국가에서 나한테 해주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은 당신이 자녀를 낳아서 아이를 기르는 동안에 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 어떤 양육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급식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주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찬성 측 입장이 아닌가. 제가 찬성을 하는데 이렇게 너무 급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중앙정부가 나서서 그 출산장려 정책의 뭐 일환으로 아니면 뭐 연장선에 있는 무상급식을 지원하니까 약간 울며 겨자 먹기식.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마산시 시민이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통합창원 시민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창원시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진해시 구의회가 좀 약간 재정적으로 이렇게 자립력이 강하지 않아요. 근데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일단 하려면은 예산은 한정적인데 예산 편성을 이쪽으로 많이 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벌이고 있던 사업들의 투자 예산의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시 운영과 발전에 있어서 그게 과연 긍정적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저 부분은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너무 급진적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뒤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무상급식 자체에서는 저도 찬성하는데 상황에서의 무상급식의 진행으로 보면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은가 싶고 또 이번에 급식비를 1인당 5,406원으로 책정했는데 이건 생각보다 좀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 급식비가 3,000원이었는데 급식 수준이 경상북도 2위로 책정이 됐거든요. 네, 급식으로 막 스파게티 이런 거 나오고 예를 들자면. 근데 여기 1인당 5,406원을 책정했다는 건 좀 너무 많이 잡은 게 아닌가 싶고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네. 그렇게 급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네. 왜냐하면 서울시는 재정적으로 보면 자립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도 서울시는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그리고 또 다음 년에는 2학년까지만 최종적으로는 2021년에 고등학교 4학년까지 전부 다 확대해서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다른 시도도 보면 네.
미룰 만큼 미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도 보면. 일단 저희 대구만 봐도 정말 낮은 퍼센트거든요. 무상급식 비율이 69%예요. 굉장히 낮은 비율이고 고등학교는 아예 시행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초중만 보고 69%예요. 전라남도 이런 쪽은 지금 90몇 %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한 번 시행해 버리면 저는 이제 그 돈에 들어가는 그 돈은 거의 일정하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묶여 있는 거죠, 예산이. 네. 예. 그렇게 한 번 시행을 딱 하고 나면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처음 시작이 어려운 거지. 그 다음부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 급진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상급식을. 그 괜찮다라는 게 뭐가 괜찮다는 말씀이신지. 일단 한 번 시작하고 나면 예. 그 예산을 이제 이만큼은 무상급식에 들어갈 돈이다 묶여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묶어 놓으면 이제 남은 돈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쓸 만큼의 돈을 또 분배해서 하겠죠. 예. 이제 매년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 시행하기가 좀 재정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한 번 시행해 버리면 이제 뭐 묶여 있는 돈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꾸준히 넣는 거니까 네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그 모 지역에서 이제 무상급식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이제 건의를 했을 때 시자치구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다 했는데 강력히 하니까 결국에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시 예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 여전히도 흔히 볼 수 있는 연말이 되면은 도로 정비 가꾸기, 남은 예산 메꾸기, 쓰기 이런 게 엄청 아직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없다고는 하지만 과연 정말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저는 그 두 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드는 이유가 우선적으로 저도 연말에 그 도로 가꾸기 거기서 굉장히 그 세금 낭비가 심하다고 얘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하고 그 전에 예산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서 국민들의 혈세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그 뭐 학부모들의 강력한 건의 이후에 무상급식 실시하고 나서도 예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거 육안으로만 확인했을 때 아닙니까? 그 내부의 어떤 뭐 지출 내역이라든가 그런 걸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출산 장려 정책에 약간 연장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좀 살만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에 그 많은 비용을 다 투자하지 말고 그거를 나눠서 일자리 창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나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활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지금 빠른 기간 내에 점차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니까 부산시에서 하고, 부산시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제가 한국경제신문의 10월 29일 기사에서 본 내용에 따르면 그 무상 교육의 내년부터 5년간 고교 무상 교육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무상 급식을 포함한 어떤 학생들의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포함된 예산입니다. 거기에 이제 5년간 6조 3,348억 원이 필요하다는 게 국회 예산 정책처의 추산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큰 금액이 추산 들어갈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 시의원이라든가 어떤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그 분들이 내 임기 중에 무조건 이런 거 좋은 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말만 해놓고 결국에는 세부적인 예산 지출을 어떻게 어디에 얼마 쓸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나온 게 PIM2 Please in my term of office PIM2 내 임기 중에 무조건 이거 해라,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신문 기사는 지금 그냥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무상급식 여기서도 한다, 저기서도 한다. 여기서는 교복도 해준다, 뭐 책도 빌려준다, 뭐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세부적인 시행 방안이라든가 예산 책정에 있어서는 아무나나 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내 임기 말고 다음 사람 할 때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지방선거 이후에 이렇게 뭐 세력이라 할까요? 아무튼 그 리더 자리가 바뀌게 되면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질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인수인계 받고 나서 이걸 그대로 이행할지도 의문이고, 예. 저는 그래서 무상급식의 지금 범위를 너무 확대하고 예산 편성을 쫙 몰아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게 정착을해도, 그러니까 연간 100억씩만 늘려가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급진적이라는 것은 연별로 뭐 차은하국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1학년까지, 내년에는 2학년까지, 이제 추후에 21년까지는 3학년까지 전국 서울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로 확대를 하겠다. 뭐 점진적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그 금액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과투자, 예, 제가 좀 약간 논의인데, 주식 투자를 할 때 달걀을 한 방울에 담지 말라 하잖아요. 너무 많은 그 예산이 무상급식 쪽으로만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듯 이제 무상급식 대한민국 이제 초중 고등학교 무상급식 범위 확대 시행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찬반 토론을 나눠봤는데요. 결론은 나온 것 같죠? 네. 예, 무상급식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준비라든가 협의와 예, 검토가. 그렇죠,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씩 하고 이제 오늘 말하다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일렬했던 순서대로 할까요? 네. 네. 저는 초중고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예. 네, 저는 일단 하나 예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전라남도 합천군에서는 합천군 안에서는 무상급식이 100%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게 인터뷰를 했대요. 그 농사를 짓는 농민분이셨는데, 학교가 무상급식을 하니까 이렇게 돈을 지원해주고,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주니까 무상급식에 이제 마음 놓고 그 음식을 만드는 분들도 원래 돈이 한정적이라 그 돈 예산에 맞춰서 음식을 만들었었는데,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주니까 이제 질 좋은 음식으로만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농민분도 학교라는 안정한 판로가 있어서 농사 짓는 일이 편해졌다. 그리고 기농자들도 그래서 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무상급식이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돈만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뭐 학생들도 분명 좋고, 그 안에 농민들도 좋고, 결국 지자체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기사에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초중고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 사실 준비한 내용이 또 있었는데, 사실 저출산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면은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와서 그냥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저출산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되는 제도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2년 그 결혼을 한 여성이 1.5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2014년에는 2.2명의 아이를 낳고 있어요. 이거는 평균적으로 결혼을 한 여성에게는 오히려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냐? 결혼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떨어지냐에 대해서 봤을 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여성은 아이를 가지는 시기가 되면은 많이들 이제 아이냐 아니면 일자리냐에 대한 선택을 많이 하게 되죠. 이 부분에서 여성이 일자리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저의 혹시 출산율 얘기가 나오면 하고 싶었던 말이고요. 예. 제가 약간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무상급식을 좀 찬성을 하는데 그냥 하는 사람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근본적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막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예산이 어떻게 되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무리를 하려고 했더니 체육발로 돌아오고 아, 너무 아쉬워서 예.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한 과정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예, 아쉬움은 또 맞습니다. 커지는 거죠. 예. 자, 다음으로 이태욱하고 네, 질문은 아닙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예. 최근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문제에서는 그 뿌리를 인지를 하고 그거를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서 많은 이제 사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이나 관련 직종에 계신 분들은 그 근본을 찾아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노자도 그런 말씀하셔서 심근고체라고 근본을 튼튼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뿌리에 집중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서 네, 근본의 문제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한 내용이랑 살짝 일맥상통하지 않나 네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노자 좋아합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동생과 그 같은 반 친구들한테도 물어봤고 대부분의 학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더라도 내 자녀 학교 다니는 뭐 급식비 국가에서 대주면 좋지.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다만 문제는 과연 출산 장려가 무상급식으로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제 그 결국에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그 이제 그 시를 대표하고 이제 그 재정을 하시는 어떤 살림꾼 분들께서는 여러분 돈이 아니라고 그냥 막 쓰지 마시고 국민들이 다 세금으로 낸 돈이니까 어떻게 쓸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편성도 하고 집행하시고 하시면 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